자, 이거 시작해 볼까요? What is your story? Your story is 뭐다 하려고 그러는데 뭔지를 모르니까 의문사 what을 썼고 비동사를 주 앞으로 빼서 What is your story? 너의 이야기가 무엇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과에 추천, 남한테 뭘 좀 추천해 달라고 할 때 Can you recommend? 당신은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뭐를? 책 한 권을? 나를 위해. 여기 for를 쓰세요. 그죠? 이거는 삼형식이고요. 이거 사형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Can you recommend? 간접 목적어. 나에게 me하고 직접 목적어. Can you recommend me a book? 이렇게 사형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삼형식으로 쓰면은 사형식의 사물 목적이었던 거를 목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또 누구를 위해 또 전치사 to나 전치사 for나 어쩔 때는 또 ask가 쓰임 일반 동사 ask가 쓰인 문장이면 누구에게 할 때는 또 of를 쓰죠. 이런 전치사 하는 거 사형식 삼형식 바꾸는 거 다 연습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wonder 이거는 어때? how about 뭐는 어때? 똑같은 게 what about wonder 이거 how about이나 what about은 about이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나 아니면은 뭐 하는 것이었다 할 때 동명사나 아무튼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 wonder는 이제 책 이름이겠죠. wonder라는 책은 어때? 이런 거죠. 그죠? 자, 여기 지우고요. 두 번째, 무엇을 do you like 일반 동사 현재 의문문 너는 좋아하니 이것에 대해 그죠? 이것에 대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그죠? about을 써줘야 돼요. What do you like?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 이것을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것에 대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이렇게 해야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is touching. 자, touch가 만지다라는 동사죠. 이게 다른 사람의 가슴을 만지다 그러면은 감동을 주다 이런 감동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일반 동사로 감정 주다. 그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감동적이야, 감동을 주는 상태야, 감동적이야 할 때 is touching 이 뜻입니다. 그리고 접속사 if you succeed, you will get a big. 자, 이거 뭐죠? 쉽게 얘기해서 가정법 얘기하는 거고 가정법은 시제가 3개 있댔죠.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가정법은요. 또 카페에 들어가서 그 동영상 문법 보시면요.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선생님이 아주 세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가정법이라는 이 문법에 대해서 중요한 걸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가정법 문장 배우는 겁니다. 가정법은 보통 이런 식으로 되죠. if가 만약이라는 뜻이고 if 절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와요. 만약 뭐가 어쩐다면 하고 콤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된 문장인 주절이 나와요. 주된 문장. 그러면은 주절에 주어하고 보통 가정법 문장에 요 if 절 말고요. 주된 문장에는 주어 다음에 보통 조동사, 동사 원형 이런 표현으로 대부분 나와요. 또 can 동사 원형. 다른 동사도 조동사가 나올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으로 나와요. 그래서 만약 뭐가 어쩐다면 뭐는 뭐 할 텐데 또는 누구는 뭐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가정법 문장이요. 가정법 시제. 가정법 시제는요. 우리가 평소에 쓰던 시제에 가정법 현재 있죠.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라는 게 있고요. 또 가정법 과거라는 게 있고요. 가정법 과거 시제.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이 가정법 문장은 이 시제가 3가지예요. 근데 제일 주의할 거
가정법 문장의 이 시제, 가정법 현재, 이 가정법 과거, 이 가정법 과거. 자, 우리가 가정법 문장이 아니라 보통 현재형 문장은 현재에 대한 어떤 주어의 일반 동사 쓰면 그 현재 주어의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거고, 현재형 비동사 쓰면은 현재의 주어의 상태를 그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이런 걸 써갖고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가정법 과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형 문장은 일반 동사 과거형 쓰면 주어의 과거의 행동 뭐 했었다고, 비동사 과거에 뭐 was 쓰고 그 뒤에 형용사 나오면 주어의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과거 완료라는 건 뭐죠? 이거 헤드 플러스 어떤 동사의 pp 써가지고 이 pp라는 거 어떤 동사에서 파생되는 거잖아요. 동사에서 과거형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이렇게 세트 3개 나왔잖아요. 과거 분사가 어떤 동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동사를 하는 건데 과거보다도 기준되는 어떤 과거 시점이 나오는데 주어가 이 기준되는 과거 시점보다 더 전에 어떤 행동을 했었다 할 때 과거보다도 더 전의 행동을 나타낼 때 원래 과거 완료 헤드 플러스 pp 쓰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 가정법 현재는요. 이거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 아니에요. 이거는요.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 자, 가정법 현재인지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는 요 동사를 보면 돼. if절의 동사. 이 동사를 if절에 주어하고 동사 쓴데 여기 현재형 동사, 비동사건 일반 동사건 현재형 동사 나오잖아요. 그럼 이름은 가정법 현재 이름은. 근데 가정법 현재 문장은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이 아니라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이에요. 한 시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정법 시제는요, 평소에 우리가 쓰던 시제와 한 시제의 차이나게 해석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 많이 안 하고 선생님 말만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면은 나중에 꼭 시제를 잘못 쓰게 돼요. 해석도 잘못하게 되고.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뭐냐? 이 if절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현재형 동사가 아니라 과거형 동사를 해서 비동사건 일반 동사건. 그러면 이름은 가정법 과거 문장이에요. 근데 가정법 과거 문장은 과거 상황에 대한 가정 아니에요. 이게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 근데 현재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면 가정할 필요 없겠죠. 현재 상황과 다른 가정할 때. 내가 지금 가난한데, 현재 상황은 가난한데 만약 내가 부유하다면 현재 상황과 다른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 여기 과거형 동사 써야 돼.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원래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도 더 전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쓴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가정법 과거 완료 여기 동사를 헤드 플러스 pp 이 형태로 써야 이름이 가정법 과거 완료고, 이건 언제 상황에 대한 가정? 이건 과거 상황과 다른 가정하는 거죠. 과거 상황과 다른 가정.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데 사실은 그 일과 다른 가정을 하려고 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헤드 플러스 pp로 동사 구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험 범위는 가정법 현재예요. 보세요. 여기 일반 동사 현재였었죠. 그럼 이름은 가정법 현재고, 이게 현재에 성공한다면 아니라 가정법 현재는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이랬죠. 만약 내가 앞으로 성공한다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정법 현재를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자세한 거는 카페에 들어가서 가정법 그거를 자세하게 공부하세요. 거기 더 예문을 많이 써가지고 선생님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 한 문장 써볼게요. 대표적인 if it is sunny. 자, if절이고 주절 I will go picnic 또는 I can play tennis. 자, if절하고 뒤에 주된 문장 딱 요거죠. 주어하고 보통 요 조동사 나오고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온 거. 그리고 if절에 동사 요 비동사 현재형 썼죠. 그럼 이거 이름이 뭐예요? 가정법. 이름은 가정법 현재예요. 근데 이게 언제 상황에 대한 가정? 현재가 아니라 미래 상황 가정.
여기에 선생님 이걸 써드릴게요. 내일 그랬어요. 내일은 미래에 대한 가정이죠. 그죠? 근데 가정법 미래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가정법 현재가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if it is sunny tomorrow, 그리고 이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내용의 문장의 비인칭 주어죠. 어떤 대명사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지. 이 미래라 그래서 if 절에 if 미래형으로 will be sunny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가정법 미래라는 거 없어요. 미래형을 쓸 수가 없어요. if 절에. 주절은 이렇게 쓸 수 있고 if 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내일 날씨가 화창하다면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정이죠. 나는 소풍을 갈 텐데 will go 하면 갈 텐데 하면 되고 can 동사 원형하면 뭐 할 수 있을 텐데 하면 돼요. 난 테니스를 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가정법 현재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한 번만 듣고 넘어가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장을 써봐야 돼요. 자, 나 이렇게 할게요. 만약 내가 내일 서울에 간다면 나는 너를 만날 텐데 해봅시다. 자, 언제 상황에 대한 가정이죠? 미래 상황이죠. 그럼 가정법 뭘 써? 가정법 미래라는 거 없어. 가정법 현재. if절 현재형 동사 써요. 만약 내가 내일 서울에 가니까 will go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 그가로 바꿉시다. 그는 이렇게 합시다. 그럼 if he 현재형 동사 go가 아니라 goes죠. 3인칭 단수니까 goes to 서울에 간다면 tomorrow. tomorrow가 안 나와도 if 절에 현재형 동사 쓰면 이거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내일 서울에 간다면 그는 너를 만날 텐데 he 여기는 will 아니면 can을 쓰랬죠. 가정법 현재 문장에서는 will meet you. 또 can을 쓰면 he can meet you 하면 그는 너를 만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그는 너를 만날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시겠죠? 연습 많이 하세요. 카페에서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도 어차피 다음 학기건 다다음 학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선생님이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를 아주 단순하게 개괄적으로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는 김에 다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다 공부하시라고요. 자, 가정법 과거 문장 한번 써볼게요.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 가정법 문장 if절을 먼저 쓰고 주절이 뒤에 나오면 if절 뒤에 콤마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if절이요. 주절을 먼저 쓰고 if절을 뒤에 쓸 수도 있어요. 여기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콤마 안 씁니다. 요거 꼭 한번 주의하셔야 돼요. 자, 콤마 안 쓰고 I will go picnic if it is sunny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형태상으로 어떻게 구분하죠? if절에 주어 쓰고 동사가 과거형 동사일 거예요.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 과거형, 비동사면 was 아니면 were가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주절에 콤마하고 주어하고 가정법 현재에서도 will, can 이렇게 나왔죠? 가정법 문장의 주절에서는요 대부분 90% 이상 이런 조동사가 나와요. 근데 그냥 will, can 쓰면 안 돼요. 요거에 과거형 써주세요. would 동사 원형 또는 내용상 뭐 할 수 있을 텐데 하면 c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한국말로 써볼게요. 만약 내가 테니스를 잘 친다면 나는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자, 이거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하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가정했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테니스를 못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상황과 다른 가정을 하는 거. 만약 내가 테니스를 잘 친다면 나는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거예요. 그럼 현재 상황 가정하는 거죠. 그럼 뭘 쓰죠? 가정법 현재가 아니라 가정법 현재는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이고 가정법 과거를 쓰.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if절에 주어 쓰고 동사를 과거형 동사 쓰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주절은 주어 쓰고 내용에 맞는 거 would나 could 중에 하나 쓰고 동사 원형 써요. 조동사 중에 동사 원형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가정법 과거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죠? 자, 어떤 테니스를 잘 친다가 뭐 힛 이런 게 아니라 플레이라는 동사 쓰면 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이라고 해서 가정법 현재형 동사 쓰면 안 되죠. 과거형. If I played tennis well. 나는 프로 선수가 될 텐데가 아니라 선생님 될 수 있을 텐데 있죠? 그럼 would 동사 원형 쓰는 게 맞을까요? could 동사 원형 쓰는 게 맞을까요? 요거 써야죠. could 동사 원형. I could 되다는 비동사의 원형 be 될 수 있을 텐데 뭐가 한 명의 프로페셔널에서 프로만 쓸게요. 프로페셔널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텐데. 자, 거꾸로 if절에 과거형 동사 썼고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 쓴 거는 이건 뭐죠? 이름이 가정법 과거. 언제 상황에 대한 가정?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 아시겠죠? 그리고 if절을 먼저 썼으니까 콤마를 쓰고 주절 쓰는 거고 I could be a professional player 하고 if절 뒤에 쓸 때는 콤마 쓰지 말고 if I played tennis well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더 해볼까? 만약 내가 너라면 나는 그것을 안 할 텐데. 이것도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이에요. 현재 상황과 다른 가정. 나는 나고 너는 넌데 만약 내가 지금 너라면 이거니까 현재 상황 가정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과 다른 가정. 현재와 다른 가정. 그럼 가정법 뭘 써야 되죠? 가정법 과거를 써야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이죠. 그럼 나는 너이다 할 때 비동사 문장이죠. 그러면 if I 가정법 과거니까 비동사 문장인데 과거요. I에 맞는 과거형 비동사는 원래 was죠. 근데 요거 주의하세요. if절에서 비동사 과거형 쓸 때는요. were를 씁니다. were를 기본적으로 if I were you 이렇게 써요. if I were you. 요즘 영어에서는 was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if절에 비동사 과거형 쓸 때는 주어가 뭔지에 상관없이 다 were를 쓰는 게 기본이에요. 요 기본으로 합시다. if I were you. 만약 내가 지금 너라면이란 뜻이에요. 너였더라면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 너라면. 그럼 나는 그것을 안 할 텐데. 그죠?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 문장의 주절 형태는 보통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주어 쓰고 할 텐데 면은 조동사 과거에 would 다음에 do 하면 되죠. 근데 반대말 아니 부정문 I wouldn't do that 그것을 안 할 텐데 조동사 과거형 쓰고 동사는 그냥 안 할 텐데니까 wouldn't 요거 아시겠죠? 자 그럼 뭐 남았죠? 가정법 과거 완료. 원래 과거 완료라는 거 헤드를 써 주어 다음에 헤드 플러스 어떤 동사에 pp 쓰는 거고 원래 과거 완료는 뭐 뭔가를 얘기하다 나
나 2010년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를 만났었어. 이 기준되는 과거 시점 2010년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요 2010년도보다 더 전에 어떤 상황을 얘기할 때는 헤드 플러스 PP 쓴 거예요. 이거 대과거라 그래서 과거보다도 더 전에 상황이나 과거보다도 더 전에 행동을 나타낼 때 헤드 플러스 PP를 쓰고 이걸 원래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죠? 그럼 형태는 어떻게 돼요? if절에 주어 쓰고 헤드 플러스 어떤 동사의 PP 쓰고 그 다음에 주절에 콤마하고 주절에 주어 쓰고 보통 조동사 would, could 하고 동사 원형 써버리면 가정법 과거밖에 안 되죠. 그럼 가정법 과거에다가 완료를 내야 되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have 플러스 pp, 여기 헤드 플러스 pp를 쓸 수가 없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would have 플러스 pp, could have 플러스 pp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이름은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언제 상황에 대한 가정? 과거보다도 더 전 상황이 아니라 이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다른 가정을 하려는 거죠.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그 일과 다른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만약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었더라면 나는 그 버스를 잡을 수 있다가 탈 수 있었다죠.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자, 언제 상황에 대한 가정이에요? 지금이 아침이 아니라 오후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었더라면, 그럼 오후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그때가 현재인데 아침에 그 과거 상황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로 쓸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쓸 거예요. 과거 상황과 다른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 한 시제 차이 나게 해야 된다 했죠. 그죠? 그럼 일찍 일어나다가 get up early잖아요. 일찍 일어나다. 그죠? 이걸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야 돼요. if I, 과거 완료는 head 플러스 pp죠. get의 pp, head got up 이렇게 하는 과거 완료 쓴 거죠. early. get이라는 동사는요, 과거형은 gat이고요, 과거 분사도 gat이에요. 어쩔 때는 요 두 가지 써요. 같은 GOTT 요 두 가지 다 씁니다. 여기 선생님이 요걸로 쓴 거예요. 그러면 early 그러면은 난 잡을 수 있다니까 can, could 요 내용이 맞겠죠. 근데 과거 상황에 대한 가정하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 can을 안 쓰죠. 그건 가정법 현재일 때 주절의 형태였죠. could 하고 동사 원형 써버리면 가정법 과거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could 쓰고 had 플러스 pp, 조동사 중에 had 플러스 pp 못 쓰니까 could have 하고 잡다 해서 catch, caught잖아. C-A-U-G-H-T. I could have caught the bus.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봐보세요. if절에 had 플러스 pp, 주절에 조동사 과거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가정법 과거 완료 이름은 그게 과거 상황을 딱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세한 거는 카페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특히나 지금 가정법 현재 요거 주의하고, 미래에 대한 내용이라 그래서 절대 가정법 미래 will be 쓰면 안 돼요. 가정법 현재형 동사를 쓰는 게 가정법 이름은 가정법 현재고 이게 내용상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 그래서 핵심만 얘기하면 if, 가정법의 if 절에서는 주어 다음에 will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주절에서는 will이나 can 내용에 맞는 거 조동사 쓰는 거, 이거 주된 문장이 주절이에요. 여기 또 will 못 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 이거 주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죠. 우리 if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의 문장이 지금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가정법 문장의 if절 만약 뭐가 어쩐다면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죠.
저번에 나왔었죠. if부터 시작하는 문장이, 자, 이 가정법 문장이 만약 뭐가 어쩐다면 이거는 if 절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정확한 문법 언어로는 조건의 부사절이에요. 만약 뭐가 어쩐다면 하니까 조건을 다는 거죠. 그리고 주된 문장이 여기 있으니까 요 if절은 부수적인 역할인 부수적인 문장밖에 안 되죠. 이런 건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그러고, if절이 명사의 역할하는 문장이 명사절일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명사절. 자, 봐보세요. I 기억날 거예요. want to know. 나는 원한다 아는 것을 하고, 여기서 if she will come. 자, 이게 만약 그녀가 온다면 나는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요 조건의 부사절, if절, 주절 뒤에 쓴 거 아니에요. 이거 나는 원한다 아는 것을 할 때 이 투부정사의 일반 동사의 목적어로 쓴 거. 자,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는 명사밖에 목적어의 역할 못하죠. 근데 목적어가 명사 하나가 목적어가 아니라 문장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명사절이라 그러죠. 명사절은 주어의 역할을 하는 주어절이나 여기서처럼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목적어절이나 아니면은 보호의 역할을 하는 보호절, 요거를 다 명사절이라 그래요. 왜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하니까 주어절, 목적어절, 보호절이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목적어절로 쓰인 명사절이에요. 그럴 때 if는 뭐라고 했죠? 인지를이라고 하라고 했지. 인지를. 나는 원한다 하는 것을 그녀가 올지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인지를에 if가 명사절에 특히나 목적어절에 쓰였을 때 인지를 해오면 똑같은 거 있다 그랬죠? whether she will come. 이것도 인지를. 기억나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 명사절로 쓰인 if절인지 가정법 문장의 조건의 부사절인 if절이고 구분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수동태도 여러분, 수동태는 쉬워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자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오산입니다. 수동태도 선생님 자세히 설명하려면 한 3시간은 설명해야 돼요. 수동태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자, 수동태도 카페에 영상이 있으니까 그 수동태 각각의 문장 형식, 3형식 문장의 수동태, 4형식 문장의 수동태, 5형식 문장의 수동태 다시 한번 다 보세요. 지금 중2 1학기 수준이니까 3형식 문장의 수동태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4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5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기본적인 수동태에 대한 핵심을 알려드리는데 그리고 4형식 문장과 5형식 문장의 수동태도 간략하게는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이 카페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설명드릴게요. 수동태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주어를 쓰고 일반 동사 어떤 행동을 나타낸 일반 동사 쓰면 주어가 이 행동을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이 행동한다 그래서 능동태라 그래요. 수동태는 뭐냐면 주어가 어떤 행동을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켜서 다른 사람에 의해 이 행동이 되어진다. 어떤 행동 되어진다. 능동태 문장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거고. 이게 수동태예요. 그럼 수동태 문장을 어떻게 쓰면 되느냐? 물론 문장이니까 주어는 쓰겠죠. 그 다음에 주어에 맞는 비동사를 쓰세요. 주어에 맞는 비동사. 그리고 어떤 동사에서 나온 과거분사인 pp를 쓰세요. 과거분사 이거 형용사라고 그랬죠. 뜻은 뭐래요? 되어진. 수동의 의미 형용사라고 그랬잖아요. 되어진. 그리고 주어하고 과거분사만 쓰면 주어하고 형용사만 있으면 문장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아이토라면 문장이 안 되듯이 형용사 문장에서는 비동사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 비동사가 들어가요.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 문장의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그러면 주어가 pp 되어진 상태가 되다 하니까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럼 주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이 남에 의해 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기본 개념은 그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장의 형식할 때 1형식 문장, 2형식 문장, 3형식 문장, 4형식 문장, 5형식 문장 했잖아요. 3형식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3형식 문장부터 목적어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4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2개 나오죠. 명사 2개. 먼저 나오는 걸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걸 직접 목적어라 그러는데 이게 보통 사람에 관련된 명사고 이게 보통 사물에 관련된 명사에서 이 사람에게 이것을 어쩐다, 뭐 준다, 어쩐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5형식 문장은 어떻게 됐었죠?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는 있고 목적어는 나오는데 그 뒤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나온댔죠. 자, 그러면 3형식하고 4형식하고 5형식이 다 문장에 목적어 있나요? 없나요? 목적어 있죠. 4형식은 목적어가 2개나 있죠. 5형식에도 목적어가 있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우리가 능동태 문장 중에서 능동태 문장에서 모든 능동태 문장을 다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동태 문장에 목적어가 있는 문장, 즉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는 능동태 문장인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만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형식 문장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4형식과 5형식 문장은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요 문장의 형식 설명하고 수동태 설명하고 그러면 이것도 2시간, 3시간 여기서 선생님 떠들어야 돼요. 카페에 다 있습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문장. 나는 좋아한다 그녀를.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목적어죠. 그럼 수동태 문장 바꿀 수 있죠.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쓰는 거예요. 그죠? 나는 좋아한다 그녀를이니까 이 문장을 she를 주어로 하면 이제 주어로 썼으니까 her가 아니라 she라고 써야 주어로.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 의해 좋아해지는 거예요? 이 문장의 내용을 she를 주어로 하면 그녀가 좋아한다가 아니라 좋아해진다 해야 되죠. 그럼 수동태를 써야죠. 수동태는 어떻게 쓴다?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PP. 그죠? 그리고 동사를 쓸 때는 비동사는 일반 동사고 동사를 쓸 때는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항상 주어의 수 3인칭 단수냐 아니면 복수냐 이거 주어의 수하고 동사의 시제가 표현이 되잖아요.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동사 쓸 때는 항상 이 2가지를 생각해서 동사를 써야 돼요. 비동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동사도 마찬가지고. 자, 이 능동태 문장이 현재형 문장이에요? 과거형 문장이에요? 현재형 문장이죠. 그럼 수동태, 현재형 수동태 써야 되죠. 과거 분사는 형용사인데 형용사인 시제 표현 안 되죠. 요 비동사에다가 현재형을 표현을 하고 주어가 she니까 she, is 하고 like의 과거형은 liked, 좋아했었다. 그리고 좋아해진 liked 과거 분사. she is liked, 좋아해진다. 그리고 능동태 문장의 주어가 수동태 문장의 행위자가 돼요. 누구에 의해라는 by를 쓰고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줄 아니까 by I가 아니라 by me라고 바꿔줘요. 이거. 이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이거 그냥 눈으로만 대충 보고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 문장 못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은 단순하게 안 가르치죠.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정말 숙련되게 그렇게 공부를 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게 수동태 문장으로 돼 있는 걸 능동태 문장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겠지. 그죠? 이 문장 봐보세요. 그녀는 좋아했나 수동태 문장이죠. 나에 의해. 그럼 이걸 능동태 문장을 바꿔보세요. 능동태 문장의 주어는 뭐였겠어요? by 뒤에 나온 이 행위자가 능동태 문장의 주어였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주어니까 I를 쓰고 그리고 수동태가 현재형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능동태 문장 현재형이 있으니까 현재형 수동태로 썼겠죠. 그리고 이 동사를 PP로 쓴 거니까 like라는 동사가 현재형이니까 I like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수동태 문장의 주어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였겠죠. I like her 이렇게 쓰는 거죠. 양방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해보세요. He built the houses. 자, 그는 이거 지금 과거분사 형용사과야 아니 일반분사 과거형일까요? 일반분사 과거형이죠. 그래야 문장에 동사가 있고 문장이 되는 거고 그잖아요. 이거 형용사일 리가 없죠. 그는 일반분사 과거형 지었다. 그 집들을.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럼 수동태 만들 수 있죠. 자, 해보세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 그 집들은 하우시스들은 그죠? 이제 수동태 이 내용이면 집들을 주어로 했으면 이제 수동태로 써요. 집들이 지었다가 아니 지어졌었다. 자, 그럼 수동태 써야 되는데 비동사 플러스 요 동사에 pp를 써야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 근데 비동사 동사 쓸 때 한 가지 두 가지 뭘 생각하라? 주어의 수 복수죠. 그러면서 능동태 문장 과거형이니까 과거형 수동태 쓰니까 과거형 비동사 써야죠. 그럼 뭘 써야죠? The house is were. 그리고 build라는 동사는 짓다 과거형 지었다도 built고 지어진이라는 과거분사인 형용사도 built예요. 과거형하고 과거분사 형태 똑같아요. 그러면 the houses were built.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장 봤을 때 이게 일반분사 과거형일 리가 없죠. 비동사하고 일반분사 같이 안 쓴댔으니까. 이거 pp고 그럼 수동태라는 그 중에서도 과거형 수동태라는 거 알아야죠. 그죠? 그 집들이 지어진다가 아니라 지어졌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 by 목적격 him 이렇게 써야죠. 그리고 이 문장을 능동태 문장으로도 바꿔 쓸 수 있어야죠. 이게 주어였을 테고 과거형 수동태니까 능동태도 일반분사 과거형 문장이었을 거예요. built 지었다. builds 현재형 쓰지 말고. 그리고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능동태 문장 목적어였을 거예요. The hous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의문문 한번 해볼까요? 의문문. 의문 문장에도 의문 문장에도 목적어가 있으면 수동태 문장을 바꿀 수 있는데 그 수동태 문장을 의문문으로 또 바꿔줘야 돼요. 자, 봐보세요. Did you build? did 주어 동사 오니까 일반분사 과거형 너가 지었었니? 그 집들을 이렇게 보세요. 이 의문문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럼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시제는 어떤 과거형 수동태로 바꾸면 돼요. 집들을 주어라고 해가지고. 자, 두 단계를 거치게. 자, 그럼 일단 수동태로 만들어 보세요. 그 집들이 지어졌었니? 너에 의해. 그 집들이 지어졌었다. 너에 의해. 일단 수동태 해보세요. 그럼 더 houses 과거형 일반수 의문과 과거형 were built. 그리고 by you. 요거 주어니까 by you.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의문문이었죠. 그럼 과거형 수동태 해가지고 의문문까지 바꿔줘야 되죠. 비동사 문장의 의문문 were the houses built by him 이렇게 by you 이렇게 해야지. 보세요. 의문 문장에도 목적어 있으면 수동태 문장인데 수동태 문장 의문 수동태 문장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연습 많이 해야겠죠. 그죠? 그럼 부정문도 마찬가지예요. 부정문도 목적어가 있으면 수동태 문장 부정문으로 쓰면 돼요. 보세요. I didn't build 더 이제 단수로 쓸게요. 여러분 연습시키려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렇게. 나는 짓지 않았다 그 집을. 목적어 있죠. 일반 동사 부정문 문장인데 그럼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일단 이게 수동태 문장이 주어겠죠. 그러면은 그 집들이 집이 일반 동사 과거형일 때 부정문이니까 과거형 수동태 써야죠. 그 집들이 지어진다까요 지어졌었다까요? was 단수면서 과거형 비동사 was built 지어졌었다 by me 할 건데 부정문이죠. 비동사 문장 부정문 어떻게 써야 되죠? The house wasn't built.
이렇게 써야지.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죠? 그 집들은 지어지지 않았었다. 나에 의해. 그게 내가 그 집을 안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거형 부정문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꿀 줄 알아야죠. 이게 행위자 있겠죠. I하고 과거형 수동태 문장이니까 일반부사 과거형 문장인데 부정문이었어요. 수동태 문장이 부정문. 그러면은 didn't build the house. 이렇게 왔다 갔다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의문 형태 수동태, 부정문 형태 수동태,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사형식 문장. 사형식 문장은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명사가 두 개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오는 명사가 간접 목적어라 그래서 보통 사람에 관련된 사람 목적어고, 뒤에 나오는 게 직접 목적어라 그래서 이게 보통 사물 목적어.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I gave her a book. 나는 주었다 그녀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그 책을. 이게 사형식 문장.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요것도 간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죠. 그럼 수동태가 몇 개 나올까요? 수동태가 두 개가 나옵니다. 요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써서 수동태 문장 하나 나오고요. 요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해서 수동태 문장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사람 목적어였던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해봅시다. 수동태 1. 그죠? 여기 목적격이니까 her를 썼고 주어로 쓰려면 she라고 해야지. 그죠? 그 동사는 과거형이에요. 나이가 줬다 그녀에게니까. 그러면 그녀를 주어로 했으면은 줬다까요? 주어졌다까요? 주어졌다 수동태를 써야죠. 근데 일반문서 과거형 문장, 과거형 수동태. she에 맞는 과거형 비동사 was하고 give의 pp가 과거형 gave이고 과거분사는 given. 그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줬다가 아니라 주어졌다. 그 다음에 뭐가 하고 요 사물 목적으로 썼던 걸 바로 수동태로 내려준다. She was given a book. 책 한 권이 주어졌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행위자 앞에 by me, 나에 의해. 이게 수동태예요. 그리고 수동태가 또 하나 나오죠. 왜? 사형식에서 목적어가 두 개니까. a book이라는 사물 목적어인 직접 목적으로 수동태 문장을 주어로 쓸 수 있어요. a book. 책 한 권이. 이것도 책 한 권이 책이 줬다냐 주어졌다냐 마찬가지로 수동태 써야죠. 단수면서 과거형. 이것도 was 쓰면 되죠. was given. 이렇게 책이 주어졌다. 그죠? 그럼 이제 뭘 써야 돼요? 그녀에게 할 때 her를 바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물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에 주어를 쓰고 수동태 썼으면 이 사람에게 했을 때 전치사가 들어가야 돼요. to her. 여기 전치사가 들어가야 돼. 이 경우에 이 두 문장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 의해 바이미는 똑같죠.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근데 요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전치사 to 들어간다 그랬어요. 요걸 주어로 쓰면 누구에게 할 때. 근데 이거 봐보세요. 우리 문장의 형식을 잘 공부했던 사람들은 사형식 할 때 요거 기억날 거예요. buy라는 동사가 쓰이거나 cook이라는 동사가 쓰이거나 대표적으로 make라는 동사, 그 뒤에도 뭐 find나 do 있는데 요 세 개만 일단 얘기할게요. 이런 동사가 쓰인 사형식 문장 한번 써보세요. I bought her 그리고 a steak. 그러면 나는 샀다 그녀를 아니고 사형식이 그녀에게 스테이크 하나를 이거 사줬다라고 사형식에서 이렇게 해석하자 그랬죠. 그럼 이것도 사형식이니까. 근데 우리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삼형식은 목적어 하나니까 사형식에서 이 사물 목적했던 목적으로 쓰랬죠. I bought a steak. 난 스테이크라는 샀다인데 그녀에게 할 때 요
by가 쓰인 사행시 문장 삼형식 바꿀 때 to를 안 쓰고 for를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전치사구는 부사구에 들어가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이 된다고. 그리고 by가 쓰이거나 cook이라는 동사로 쓰이거나 make가 동사로 쓰인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전치사 누구에게 할 때 for를 써. 누구를 위해 뭘 사주다, 누구를 위해 뭘 요리해주다, 누구를 위해 뭘 만들어주다. 그거 기억나시죠? 자, 요걸 선생님이 수동태 하다가 왜 사형식, 삼형식 이 얘기를 하시나 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이 설명을 먼저 왜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것도 사형식 문장이니까 목적어가 2개죠. 그럼 선생님 목적어 2개 나온댔죠. 그죠? 근데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for를 썼던 이런 동사들은요, 목적어를 2개로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수동태를 2개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이 사람 목적어를 아까 수동태 문장이 주어로 해서 하나 수동태 문장 만들었죠. 근데 이거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럼 그녀 주어로 쓰세요. 그녀가 샀다가 아니라 일반에서 과거니까 사졌다. 과거형 수동태 해야 되죠. 3인칭 단수면서 과거형 비동사 was하고 buy, bought 과거형이랑 과거분사 똑같죠. 그럼 비동사 뒤에 이건 pp니까 사졌다 이 말이죠. 말이 어때요? 그녀가 사졌다. 노예가 아닌 이상 이거는 어감이 어떤 거냐면 이 여자가 노예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 사졌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for를 썼던 이런 동사들은 수동태 만들 때 요 사람 목적어였던 거 요걸로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감이 이상해져서. 그러면 뭐를 수동태를 만들어? 사물 목적어였던 거 수동태 문장을 주어로. 그러면은 스테이크가 사졌다는 말 되죠. 일반사 과거니까 과거형 수동태, 단수면서 수동태 was bought. 그리고 아까 give라는 동사 그 동사 문장에서 누구에게 뭐 주어졌다 할 때 to를 썼었죠. 근데 이 buy, cook, make는 사행사의 삼형식 올 때 to를 안 쓰고 for를 썼죠. 그거에 따라가는 전치사. 스테이크 하나가 사졌다. 그녀에게 할 때 to 쓰지 말고 그녀를 위해 for her요. for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나에 의해. 어때요? 복잡하죠? 연습해야 된다고요. 목적어 하나 있는 삼형식 문장도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고 의문문 형태의 문장 수동태로 바꾸고 뭐 부정문 형태 수동태로 바꾸고 이것도 연습 많이 해야 되고 사형식 문장은 더 복잡하잖아요. 알아야 될 거 많잖아요. 응?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카페에 가면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예문을 지금보다 더 많은 걸 이렇게 해갖고 연습시키게 해놨으니까 사형식 문장 제대로 수동태를 만들려면 가서 하시고 오형식 문장은 지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카페에 가서 오형식 문장도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한 문장만 하고 끝낼게요. I made her happy.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의 형용사는 다 주어인 명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목적어인 명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호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만들었다 그녀를 행복한 상태로 행복하게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럼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일반사 과거형이죠. 과거형 수동태 쓰면 돼요. 해보세요 수동태. 그럼 주어로 쓰니까 she하고 그녀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니라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she 그리고 과거형 문장이니까 과거형 수동태 주어에 맞는 과거형 was make는 과거형 made 만들었다. 그리고 과거 분사도 made도 만들어진 she was made 만들어졌었다. 만들어진 상태였다. 만들어졌었다. 그리고 어떤 상태로? 해피한 상태로. 요 그대로 내려주면 돼요. 목적을 쓰고 목적격 보호였던 관계가 수동태 문장이 요 목적을 주어로 썼으니까 수동태 뒤에 주격 보호로 수동태 뒤에 그대로 내려주면 된다. 그녀는 만들어졌다 행복한 상태로. by me 나에 의해. 오케이? 간단하게 오형식 문장 하나만 했어요. 자,
이거 이제 수동태 해봅시다. 그 양초가 단수죠. 자, 여러분, 라이트가 명사로는 빛, 조명 이런 뜻이죠. 동사로 라이트 하면은 불을 밝히다, 불 밝히다, 조명을 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비동사 뒤에 이 릿은 뭐냐? 요 동사로 봤을 때 불 밝히다 라이트, 그리고 불 밝혔다 릿이에요. 과거 분사도 불 밝혀진 하고 요 PP도 릿이에요. 그죠? 수동태 쓰려면 동사의 과거 분사인데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캔들이 비동사 과거형 쓰고 PP 썼으니까 과거형 수동태. 양초가 지가 불을 밝힌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밝히고 양초 입장에서는 불이 밝혀졌을 거 아니에요. 불 밝혀졌다. 그리고 행위자 패트릭에 의해. 그럼 이거 능동태 문장 바꿔보세요. 얘가 바이 다음에 행위자가 능동태 문장은 주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패트릭이 과거형 수동태니까 일반 동사 능동태도 과거형 능동태였을 거 아니에요. 패트릭이 불 밝혔다. 요 과거형 동사 lit. 그리고 이게 목적어였을 거 아니에요. 더 캔들. 요거죠. 그죠? 자, 쉬었다 합시다. 목이 아파요.